(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진행됐습니다. 전북에서는 6개 시험지구 66개 시험장에서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전북 지역의 대학 수학능력시험 1교시 결시율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시험장에서 3명의 수험생들이 과호흡 증상으로 시험을 중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정읍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꼭 해야 할 현안 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뒀다며 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14일 오전 익산시 한 육류도축업 해수처리장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A씨가 숨졌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14일 수험생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진행됐습니다. 전북에서는 6개 시험지구 66개 시험장에서 수능이 치러졌는데요. 응원 열기로 가득했던 수능 고사장 현장을 이나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안의 한 고등학교 앞 수능 응원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후배들의 열띤 응원에 수험생들의 긴장된 마음도 풀립니다. 학생으로서 수험생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후배들은 선배들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전합니다. 집에서 연습할 때랑 많이 다를 텐데 그래도 떨지 않고 평소에 준비했던 것처럼만 하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지금까지 준비하셨던 거 아쉽지 않게 열심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엔 모집합시다 형님들! 화이팅 하시죠! 학생과 선생님뿐만 아니라 지역민들도 아침 일찍 나와 수험생들을 격려합니다. 인생을 먼저 살아온 선배로서 수험생들에게 수능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제 자식들도 시험을 봤지만 우리 부안을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들한테 큰 희망이 되고자 청소년 범죄방 부안지구 협의회에서 지금 10여 년째 봉사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고사장에 발에다 준 학부모는 그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한 것을 알기에 평소대로 실력을 발휘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고생 진짜 페이지 보면 고생 많이 하거든요. 안쓰럽고 눈물이 나는 정도인데 진짜 이번에만큼 제가 원하는 대학, 좋아하는 대학 성과 있으면 좋겠어요. 도내 수능 응시생은 17,041명으로 지난해보다 1.4% 늘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수능 성적은 다음 달 6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전북 지역의 대학 수학능력시험 결시율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14일 치러진 수능의 결시율이 9.83%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교시 수학 영역의 지원자 16,413명 가운데 14,799명이 시험에 응시해 90.1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작년의 10.32%보다 소폭 낮은 수치입니다. 이날 시험장에서는 3명의 수험생이 과호흡과 두통 증상 등으로 시험을 중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14일 전주의 한 수능 고사장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돼 무효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험생은 시험 종료 알림이 울린 뒤 답안지를 작성하는 부정행위가 적발돼 퇴실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읍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꼭 해야 할 현안 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뒀다며 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의회를 찾은 이학수 정읍시장. 내년 살림을 어떻게 꾸려갈지 예산안 발표에 나섰습니다. 세수 여건은 좋지 않지만 지방채, 다시 말해 빚을 내지 않겠다는 기조입니다. 불효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신규 사업보다 필수 현안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읍시가 짠 내년 살림살이 규모는 1조 1,588억 원. 올해 당초 예산보다 474억 원 늘렸습니다. 자체 수입이 올해보다 65억 원 증가했고 중앙정부에서 받은 지방교부세도 전년보다 182억 원 늘었습니다.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분한 분야는 민생 경제, 소상공인 기본소득 지원에 23억 원, 지역 화폐인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에 8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문화 관광 분야의 경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에 100억 원, 미래산업 육성의 경우 농축산용 미생물 공유 기반 구축과 같은 첨단 바이오 산업에 27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지 서비스 확대, 의무적 경비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영비 증가 등 지역 발전과 신규 시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있지만 경상비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의 자원과 민간 조직을 활용해 농촌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또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농촌 활성화를 추진하는 농촌 협약 사업에도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전용 병동과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는 내년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가고 수소 충전소 구축과 도시가스관 설치와 같은 도시 기반 시설도 늘릴 계획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시민을 위한 민생 사업은 제때 시행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았으며 정읍시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16일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이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행정의 연속성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14일 오전 9시쯤 익산시 현영동의 한 육류도축업 폐수처리장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A씨가 숨졌습니다. 전북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설치했던 펌프카의 철제 압속관인 붐대가 끊어지면서 맞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용역업체 소속인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4일 오전 11시 40분쯤 고창군 심원면에 한 논을 갈던 트랙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50대 운전자는 트랙터 의자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대피해 다행히 다치진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 10여 분 만에 불을 끈 고창소방서는 트랙터 반절이 타 1,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고 봤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공조에 나섰는데요.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전에 뛰어든 남원시. 영호남 지역을 넘나들며 공감대를 얻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무엇보다 합심을 강조했습니다. 영원한 도민들이 함께 원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저 시장으로서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또 국민의힘 의원님들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론을 공동 주최한 정치권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협치를 통해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문제는 여야가 없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꼭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원 시민들의 절대적 바람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조배숙 위원장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가겠다는 말. 이날 국회에선 호남 동행을 위해 모인 영남 의원들의 지지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지리적 특성이나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남원이 입지로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공감도 오갔습니다. 정치권은 향후 여야 공조를 통해 남원 유치 당위성을 알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되게 공공기관들이 이제 대도시 위주로 가다 보니까 우리 지리산권에서는 지금 공공기관이 와야 지역이 좀 활성화될 수 있다. 1경찰학교는 수도권과 충남북을 감당하면 되고 2경찰학교는 경상도, 전라도 또 제주까지 그렇게 되면 지역 균형도 되고. 신임 경찰교육을 맡을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는 충남 아산과 예산, 전북 남원 세 곳으로 좁혀진 상태. 최종 후보지는 내년 결정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집안이 내려앉아 사고가 난 정읍시 쌍암동 내장저수지 인근 도로 비탈면에 대한 복구가 마무리됐습니다. 정읍시는 지난해 8월 응급복구 뒤 차량 통행이 재개됐고 이후 장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탈면 보강 작업과 안전시설 설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 관계자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시민들과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항구복구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재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정읍시는 도로 안전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수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인공어초 설치 사업에 고창군은 소외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만기 전북특별자치도 의원은 전북자치도 새만금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5년 동안 인공어초 설치 사업으로 군산시와 부안군에 130억 원이 투입됐지만 고창군은 제외됐다며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임실군이 국민들의 수건 사업인 옥정호 순환도로 개설과 KTX 임실역 정차 등 현안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신민 임실군수는 지난 12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옥정호 순환도로 개설과 전라선 철도 KTX 임실역 정차, 임실읍 2도지구 뉴빌리지 사업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심 군수는 지난 5일에도 김한석 환경부 장관과 권영진, 조배숙 국회의원 등을 만나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고용시장의 전체적인 고용률은 상승했지만 산업별, 고용 형태별로 희비가 엇갈렸다고 합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10월 고용률은 64.8%로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취업자 수는 100만 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천 명 증가했으며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69.3%로 전년 동월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고 합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뚜렷한 양극화 현상이 관찰된다고 하는데요. 업장, 개인, 공공서비스업 취업자는 41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6천 명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반면 농림업, 건설업, 관공업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도 명암이 교차한다고 하는데요. 상용 근로자는 48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6천 명 증가해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어난 반면 일용 근로자는 3만 1천 명으로 8천 명 급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순창 발효 테마파크에서 오는 16일부터 이틀 동안 떡볶이 축제가 열립니다. 순창 떡볶이 대장잔치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축제에서는 우수한 떡볶이 선발과 플리마켓 등이 열릴 계획입니다. 또한 순창 떡볶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원하는 행사와 각종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고창군 온라인 쇼핑몰인 고창마켓의 이번 연도 매출액이 2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고창군은 고창마켓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고 보고 각종 할인 행사와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창의 우수 농특산물이 전국으로 알려져 국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이 추가로 청소년 수련원 생활관을 짓고 지난 12일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임실 사선대 인근에 조성된 생활관은 지상 3층, 객실 29개를 갖춰 87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임실군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